샘 뱅크먼 프리드의 경우는 이 틈을 집중 공략해 왔습니다. 그간 프리드는 CFTC를 지지해 왔는데요. 이유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아닌 파생 상품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목적이 컸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1월 선거를 앞두고도 양당 정치권에 무려 7천만 달러의 캠페인 기부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나 이번 사태로 규제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힘이 혹시나 SEC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안감 또한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현재 크립토 마켓의 가격이 그리 나쁘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17,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1.85% 하락한 16,995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2.90% 하락한 1,258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으며 7위의 XRP는 2.06% 하락한 0.38달러, 8위의 도지코인은 5.94% 하락한 0.10달러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3%, 18.1%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63%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이제 숏 포지션이 54%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XRP의 경우는 이보단 덜하지만 역시 숏 포지션이 50.35%로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예상했던 대로 FTX의 파산은 미국 정부와 의회의 기류를 바꾸는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규제 기관이 암호화폐와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흘러간다면 당연히 관련 정책도 달라지겠죠. 이 미국의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경우는 30일 FTX의 붕괴를 가상자산 산업의 리먼 사태라고 규정을 하면서 이 가상자산은 매우 위험한 자산이며 충분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됩니다. 실제로 샘 뱅크먼 프리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규제 당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허술한 경영 방식과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두 곳입니다. 두 기관의 수장들은 그간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놓고 알력 다툼을 벌여왔는데 이 샘 뱅크먼 프리드의 경우는 이 틈을 집중 공략해 왔습니다. 그간 프리드는 CFTC를 지지해 왔는데요. 이유는 암호화폐를 기존 금융 시스템이 아닌 파생 상품의 시각에서 접근하기 위한 목적이 컸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11월 선거를 앞두고도 양당 정치권에 무려 7천만 달러의 캠페인 기부금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죠. 그러나 이번 사태로 규제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힘이 혹시나 SEC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불안감 또한 증폭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발생한 FTX 사태는 암호화폐 산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웹3가 미래의 새로운 물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을 비롯한 글로벌 크립토 업계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시급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신뢰의 힘, 기업은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고 잃고 회복하는가의 저자 샌드라 수처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의 저서를 통해서 이 신뢰는 진정한 거래를 통해 나온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거래란 좋은 의도를 갖고 내부 구성원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의도와 관계없이 조직이 만들어내는 모든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를 잃었을 때는 올바른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올바른 일은 잘못에 대한 책임과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진정성 있는 사과다라고 설명하는데, 이는 샘 뱅크먼 프리드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모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죠. 이 적절한 규제 장치, 견제 장치와 당국의 규제, 그리고 업계의 자체적인 자정 움직임을 통해서 암호화폐 업계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더 이상의 선량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날이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예, 현재 전반적인 시장 상황의 분위기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보다 민감하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구나가 아닌 실제적인 데이터를 통한 수치가 중요한데, 암호화폐 온체인 데이터 업체이죠. 이 센티멘트의 경우는 하나의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현재 투자자들의 구매력은 여전히 2021년의 강세장보다 높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실제로 구매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현재 거래소가 보유한 상위 스테이블 코인의 평균 비축률은 지난 4개월 동안 32.5%에서 28.4%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장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마켓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비율이 낮아졌어도 오히려 구매력 자체는 더욱 높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암호화폐 데이터 또 다른 분석 업체인 델파이 디지털의 경우도 이제 하나의 트윗을 남기게 되었는데, 현재 중앙화 거래소는 11월 한 달 동안 약 43억 개의 스테이블 코인 유출이 있었고, 순 잔고의 경우는 404억 5천만 개에서 361억 5천만 개로 떨어졌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거래소의 스테이블 코인 잔고의 유출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죠. 이에 이제 현재 매수하기 너무나 좋은 타이밍이라 이제 주장하는 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카프리올 펀드의 설립자 찰스 에드워즈라는 인물인데요. 이 16,600달러에서 SLRV 리본이 마침내 강세를 보였다며, 이 간단한 전략이 비트코인 매수 후 보유 전략보다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트윗을 남기게 됩니다. 이제 SLRV 비율은 개인적으로도 처음 들어봤는데, 24시간 이내에 마지막으로 이동한 비트코인 비율을 6에서 12개월 전 사이의 마지막 이동한 비율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설명을 들어도 사실 어떤 말인지 참 쉽게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이 SLRV 리본은 SLRV 비율에 30일, 90일 이동 평균을 적용한 지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표라고 합니다. 참 말이 어렵죠. 이 찰스 에드워즈의 경우는 해시 리본 지표의 제작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은 차트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보시는 차트는 SLRV 리본이라는 차트입니다. 여기 화살표를 보시게 되면 연하늘색이 보이실 것입니다. 약간 흐린 그래프이죠. 이게 비트코인 SLRV 비율이고, 이제 검은색 그래프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여기 파란색 선은 3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며, 초록색 선은 90일 단순 이동평균선을 나타내는데요. 이 SLRV
리본을 이용한 기본적인 전략은 30일 이동 평균이 90일 이동 평균보다 높아지는 강세 전환에서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30일 이동 평균이 90일 이동 평균보다 낮아지는 약세 전환에서는 비트코인을 매도한다라는 것인데, 이제 끝에 부분만 한번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파란색, 즉 30일 단순 이동 평균선이 초록색, 이제 90일 이동 평균선을 넘는 현상, 즉 현재 SLRV 리본이 강세 크로스 오버를 나타내므로 비트코인을 매수할 시기다라고 찰스 에드워즈가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또한 이제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인 글래스노드의 경우는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2021년 7월 이후 최대 하향 조정인 마이너스 7.3%까지 감소시키면서 채굴자들의 항복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현재 저점에 거의 도달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온체인 데이터들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저점에 도달했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정말 이번에는 바닥이었으면 좋겠죠. 이 FTX나 이제 위믹스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터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을 지금의 가격에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라고 조롱하는 밈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존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단순히 이게 매수와 매도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게 생각을 해보았을 때 비트코인을 현재 들고 있는 홀더들이 1억이 된다고 한들 과연 매도를 할까요? 이제 어느 정도 매도는 하겠지만 들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비트와 이더는 이제 지속적으로 사 모으는 것이죠. 이제 반대로 과연 비트코인이 지금의 가격이 아닌 더욱더 폭락해서 30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과연 매도를 할까요?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홀더분들은 결코 그럴 투자자분들이 아닙니다. 이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타이밍인지 아는 법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내가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변에서 너도 나도 비트코인 매수에 대해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매수할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곧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또한 극명하게 느끼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비트코인을 매수하려고 보니 주변에 아무도 관심이 없고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며 도대체 그런 것을 왜 사냐는 반응만 보인다면 바로 그때가 매수할 때인 것이죠.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가 시들할 때가 최고의 매수 타이밍입니다. 거기다가 비트코인이 망한다, 곧 없어진다라는 뉴스까지 나온다면 이제 금상첨화인데요. 마치 현재의 상황처럼 말이죠. 이게 원래 투자라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때가 끝물이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지난 5월 루나 사태와 11월 FTX 사태, 12월 위믹스 사태가 연달아서 터지면서 이번 연도 2022년도는 정말 코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악몽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죠. 이 이상 안 좋은 일들이 더 터질 수가 있는 것인가 싶다가도 또 터지고 하면서 정말 시장에 진절머리가 나실 것입니다. 이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와 같은 좋은 타이밍에 시장을 떠나가는 것은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지금 예적금의 달콤한 이율의 유혹을 이겨내고 꿋꿋이 투자를 진행하는 우리들은 그리 머지않은 시간 안에 자산의 성장을 충분히 경험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유명 투자은행이죠. 이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오늘 이러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 가상자산 기업을 현재 적극적으로 물색하고 있으며
말하며 지금이 곧 기회다라는 것이죠. 이번 FTX 사태 이후에 더욱 신뢰할 수 있고 더욱 규제된 가상자산 기업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언급을 하며 이는 본인들뿐만 아니라 대형 은행들이 모조리 다 지금을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과 같이 저평가된 시장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기회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것을 보면은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 개인 투자자들은 떠나가며 기회가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 기관 투자자들은 왜 이렇게 희망도 없어 보이는 시장에서 빛을 보는 것일지 말이죠. 지금은 매도할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박차를 가하며 매수를 진행해야 할 때이죠. 참 힘든 시간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지금의 고통이 우리를 더욱 성장시켜 줄 것이며 지금의 고통이 여러분들 개개인의 투자 레벨을 한층 더 높게 올려줄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끝이 나지 않으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장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전설적인 투자자들은 이제 모두 다 공통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두가 시장이 희망이 없을 때가 바로 절호의 매수 기회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러한 투자의 정답 같은 이야기들, 지지부진한 지루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성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투자자들은 10명 중 1명이 안 된다는 것을 말이죠. 이를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공부를 멈추지 마시고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